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학을 가르치는 김철준 선생님입니다. 2012년 수능을 위한 화학2 찍기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뭔가 좀, 그지? 너네를 위해서 준비한 프린트, 우리가 이거. 자, 준비하는데 오래 걸렸어, 그지? 오래 걸렸을 것 같지 않냐? 이제 한 장으로 끝내는 거야. 그렇지, 그지? 그러니까 화학2의 주제를 40개의 주제를 적어놨어, 그지? 40개였다. 그렇지, 그지? 40개의 주제가 있는데, 이 40개의 주제는 왜 이렇게 적어놨냐면, 우리가 이제 공부를 이제 많은 내용을 공부하잖아, 그지? 점점 줄이잖아. 이제 한 줄로 줄이는 거야. 그래서 이제 한 줄을 너네 40줄을 이렇게 한번 볼 수 있는, 40줄 이렇게 쭉 개수비, 몰수비 이렇게 읽을 수 있잖아, 그지? 그럼 이제 그거 가지고 이제 하나씩 생각을 더듬는 거지. 그렇지, 그지? 그래서 원래 커닝페이퍼는 이렇게 만드는 거야. 커닝페이퍼는 이렇게 주제를 이렇게 딱 적어놓으면 이걸 보고 여러 가지 확장적인 해석을 해야지. 알았지, 그지? 그 이제 문제는 뭐냐면 커닝페이퍼를 내가 만들었기 때문에 너네는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 그래서 이 강의는 커닝페이퍼를 설명해 주는 강의가 되는 거지. 알았지? 화투는 이렇게 돼 있고 화원은 이렇게 돼 있어. 화원은 이제 그렇게 쓰면 너무 애들이 많아 보이니까 이런 식으로 대표 주제를 정리하는 약간 다르지, 그지? 어떤 스타일이 난 것 같아? 오른쪽이 뭐니? 화원 스타일은 이제 애들이 봤을 때 좀 편하게 볼 수 있고, 화투는 내용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했을 때는 몇 개밖에 내용을 못 보잖아, 그지? 그러니까 화투는 이런 식으로 많은 내용을 보고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해보는 게 중요해. 그 스타일 좀 바꿨지, 그지? 그래서 고민은 티가 나지, 그지? 하여튼간에 하나씩 보는데, 자, 일단 먼저 빔도 여러 가지를 내가 이제 고민을 해서, 왜냐면 말로 내가 읽어주는 건 의미가 없잖아. 됐지? 빨리빨리 이제 설명을 2시간에 걸쳐서 빨리빨리 설명을 할 거야, 알았지? 자, 봐봐. 일단 너는 이제 잘 보고, 너네가 이제 그 말을 읽었을 때 모르는 말이 있으면 잠깐만 체크해 보면 되는 것 같아. 이 수시 한 장이라는 게 뭐냐면 수능 시험장에 가져가서 수능 시험장에서 볼 한 장의 종이야. 알았지, 그지? 수능 시험장에서 볼 한 장. 준비 많이 하지 않냐? 자, 이게 작년 수능과 6평과 올해 9평의 등급컷이야. 화투의 등급컷인데 지금 좀 이제 걱정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화학2의 등급컷이 점점 올라가고 있지, 그지? 그 이제 이유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학생들이 선택 과목을 줄였다라는 거, 그리고 문제가 쉬워졌다라는 거, 그지? 올해도 역시 화투 문제는 쉬울 거야. 2문제 정도 빼놓고 쉬울 거야, 그지? 그래서 쉽다라는 걸 정확히 알아야 되고, 1등급 컷이 지금 46, 47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2등급 컷이 43 정도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그지? 이 정도 컷이라고 생각하면 되기 때문에 일단 한 문제, 2문제 이 정도가 이제 가장 중요하다, 그지? 그래서 2등급까지는 그래도 학생들이 많이 노려볼 만한데 1등급은 상당히 어렵다라는 거 알지, 그지? 그럼 어쩔 수 없는 거야, 그지? 실수를 안 해야지, 그지? 그래서 이제 얘기를 잠깐 보면 1년 동안 우리가 공부할 때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하냐면, 자, 제일 처음에 개념 정리를 제일 처음에 한다고. 그 다음 당연히 뭘 하지? 기출 문제를 하지, 그지?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내년도 마찬가지인데 EBS 분석을 안 할 수가 없어. 어느 정도 해야지, 그지? 그래서 EBS 분석을 한 다음에 파이널을 들어가는데, 그럴 때 가장 기본적으로 너네가 이제 필기하고 암기할 거 정리하고 기출 확인하고,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할 일은 시간 관리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서 거기까지만 너희가 잘 갔으면 그 다음에 우리가 볼 때 이제 여기서 어떤 식으로 문제가 나올지에 관한 얘기를 예상할 수가 있는데, 화투는 단원이 몇 개야? 3개. 그 정도는 알아야지, 그지? 어떤 애가 선생님 화투 4단원에는 너무 어려워요. 어렵지 않아, 없으니까. 들어본 적도 없는데 얼마나 어려워. 그런 거 진짜 화투는 단원이 3개야. 아니,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을까? 자, 그래서 하여튼 3개 단원이 있어, 그지? 1, 2, 3단원이지, 그지? 어느 단원이 가장 중요해? 3단원이 가장 중요하지, 그지? 네, 1단원이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할 때는 언제지? 3월. 학기 초에는 1단원이 제일 중요해! 라고 하지, 그지? 그잖아? 근데 이제 사실은 3단원이 제일 중요하지, 그지? 학기 초에 내가 왜 1단원이 제일 중요하다고 했을까? 아니, 1단원이 나머지 단원을 다 커버할 수 있기 때문에. 니네 내가 맨날 구라만 치냐? 1단원이 나머지 단원을 커버하기 때문에 중요한 단원이란 말이야. 그래서 1단원이 중요하다 하는 게 당연해. 그지? 하지만 시험에 제일 지금 수능 보는 시점에 가장 중요한 단원은 3단원이 맞지, 그지? 문제의 출제 비중은 1단원이 몇 문제 나올까? 6문제 정도. 2단원도 6문제 정도. 순서를 내가 이렇게 써놓은 이유는 뭘까? 보통 일반적으로 이렇게 쓸 때 내가 뭐라 쓰냐면 난이도별로 쓰거든. 난이도를 내가 쉬운 거부터 얘기할 것 같아? 어려운 거부터 얘기할 것 같아? 쉬운 거. 그러니까 6문제의 2단원 원자분자 문제는 쉽게 맞출 수 있어야 돼. 빠르게, 쉽게. 그리고 1단원의 6문제를 또 역시 맞출 수 있어요. 여기는 이제 쉽지는 않지, 그지?
3단원은 8문제 정도가 되겠지. 이렇게 해서 전체 20문제가 구성이 된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공부하는데 화투는 일단 개념에서 많은 내용을 공부한다. 알겠지, 그지? 그리고 낚시와 사천왕에서 많은 유형 정리를 했으면 내용 공부했고 유형 정리했지, 그지? 이제는 한 줄의 키워드로 확장을 해서 이제 내가 이제 항상 하는 방식이 이런 거야. 나는 항상 이제 학생한테 공부를 가르칠 때 어떻게 하냐면 내가 하던 방식인데 사실은 크게 많은 내용이 있단 말이야. 여기에는 막 개념이 막 몇백 가지 개념이 있겠지? 화투의 문제 유형만 200가지가 넘어. 그걸 다시 이제 줄여서 낚시에서 한번 줄이고 그 다음에 다시 사천왕에 줄이면 30개 정도 이렇게 줄인단 말이야. 하지만 이것도 30개의 개념이 있잖아, 그지? 유형이 있고. 그걸 다시 이제 한 개의 이렇게 한 장의 종이로 만들어주는 거야. 그 너네가 이제 딱 봤을 때 뭐냐면 이 한 장의 종이를 딱 보는 순간 여기서 이렇게 확대해서 해석할 수 있어야지. 그게 나한테 제대로 배운 거지, 그지? 그런 걸 너네가 이제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야. 그리고 중요한 문장들, 항상 얘기해. 중요한 문장은 외우는 거야. 중요한 문장들 이렇게 외워놓고 그거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지.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증기압력. 그럼 증기압력은 외부 압력과 관계가 없다. 이런 거 있잖아, 그지? 딱 보면 알지, 그지? 왜냐면 외부에 누르는 거랑 관계없이 증발하는 거 관계없잖아, 그지? 그런 거 우리가 볼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 자, 그러면 이제 하나씩 보는데 이게 뭐냐면 이게 그 40줄을 화투는 40줄을 내가 쭉 써놨어. 그러다 보니까 이 40줄을 내가 보여주는 것 자체는 의미가 없는 거야. 즉, 첫 번째 1번 기체의 부피는 몰수비 계산을 할 수 있어야 되고 2번 밀도비, 질량비, 분자량비가 뭔지를 알아야 된다. 무슨 말인지 알지, 그지? 그 다음에 저압에서 RT분의 PV가 작아지는 것은 분자간 인력 효과다. 하지만 고압에서는 RT분의 PV가 커지는 이유는 분자 자체의 크기 효과다. 이런 게 있지, 그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너네가 이제 알 수 있으면 되는 거야. 근데 이렇게 내가 말을 이렇게 쭉 하는데 요 말만 가지고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보여주면서 같이 한번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자, 이런 거예요. 요건 너네 거기 프린트에 없어. 그러니까 너네는 그 프린트에 말 보고 이런 걸 생각해낼 수 있어야 되는 거지. 예를 들어 이 그림을 내가 제시를 했어. 이 그림에서 내가 이제 의미 있는 게 뭐냐면 같은 질량의 두 기체가 들어있다. 됐지, 그지? 근데 오늘 제일 처음에 생각할 일이 뭐냐면 지금 보니까 PV는 nRT 라는 이산기체 방정식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일단 일정한 게 있지. 됐지, 그지? 지금 현재는 일정한 게 뭐지? 온도 일정하겠지, 그지? 상수 일정하겠지, 그지? 나머지 일정하지 않아, 그지? 나머지 일정하지 않은데 여기서 봤을 때 같은 질량의 두 기체가 들어있다 그랬지, 그지? 근데 여기 지금 보니까 여기가 부피가 이렇게 또 같단 말이야, 그지? 그럼 이제 우리가 쓸 수 있는 게 뭐냐면 부피분의 질량이 밀도다. 그리고 분자수를 구할 수 있지, 그지? 왜냐면 우리가 이제 쓸 수 있는 게 바로 이 n이라는 걸 썼을 때 분자수를 뭐분의 뭐야? n분의 w라는 식을 쓸 수 있지, 그지? 그래서 여기서 지금 같은 질량이니까 w를 날릴 수 있지. 분자량은 화투에서는 딱 보면 아는 거지, 그지? 그 헬리의 분자량이 얼마지? 4야. 메탄의 분자량은 16이야. 그런 거 문제에서 주니 안 주니? 주지. 주지만 우리는 알아. 그게 좋지, 그지? 그게 좋은 거야, 좋은 거. 훨씬 좋은 거야, 그게. 그래서 딱 봤을 때 얘네 두 개 봤을 때 분자량이 1대 4라면 그렇다면 분자수의 비를 따지면 분자수는 4대 1이다라는 거 알 수 있다, 그지? 또 이제 알 수 있는 게 뭐냐, 이런 거. 밀도를 봤을 때 밀도는 뭐냐? 그럼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다, 그지? 근데 여기서 지금 보면 질량이 일정하다고 했지. 그럼 부피도 어때? 부피도 어때? 부피 여기도 일정하지. 그럼 밀도도 역시 같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선생님, 밀도비는 분자량비라고 하지 않았나요? 그걸 쓰면 안 되지. 그거 왜 안 돼? 그거 왜? 언제 쓰는 건데? 그치, 온도와 감력이 같아야지. 그러니까 너네가 굉장히 조심할 것 중에 하나가 이런 말을 딱 보고 이런 말을 외워서 그냥 갖다 쓰면은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야, 그지? 지금 여기서는 지금 압력이 같지가 않지. 어떻게 가냐, 압력은? 자, 부피가 일정하지? 됐지, 그지? 그 다음에 분자수가 몇 대 몇이야? 4대 1이 나왔지? 마찬가지로 압력도 몇 대 몇이야? 4대 1이 나온다. 이렇게 가야지. 이런 식으로 너네가 딱 보고 이런 걸 정리할 수 있어야 된다. 이거 중요하지. 다시 얘기해서 이제 요식과 요식이 있어, 그지? 그리고 기본 정의식이 있지, 그지? 각각 일정한 것들을 만들어내는 게 중요하다. 무슨 말인지 알지, 그지? 이렇게 내가 정리해주면 요거는 1번과 2번에 관한 핵심 얘기들을 한 거야. 알았지, 그지? 그렇게 보고 지금 내가 얘기한 것처럼 개수비, 몰수비, 부피비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밀도비, 분자량비도 중요하지만 그 분자량비가 온도 압력이 같을 때만 된다라는 얘기. 됐지, 그지? 그럼 이제 그 다음 주제로 넘어갔겠다. 봐봐. 세 번째 얘기도 살짝 볼게.
세 번째, 네 번째 얘기를 여기서 같이 보겠다는 얘기야. 그리고 지금 내가 제시하는 이 그림들 있지? 이 그림들은 지금 내가 이거 따로 첨부하지 않았어요. 이걸 첨부하면 너무 내용이 많아지거든. 한 장 가져갈 수가 없어. 내가 수능 시험장에 가져갈 한 권의 책. 이거 아니잖아. 한 장의 종이를 내가 주는데 이 책, 이 내용은 다 어느 책에 있는 것 같아, 대부분? 4,000원이야. 내가 이제 어떤 고민을 했지. 이제 기출에 있는 걸 다 줄까 하는데 기출을 다 찾아볼 수는 없잖아. 대신 내 4,000원책을 가지고 있잖아. 그러니까 너네가 만약에 나중에 봤을 때 4,000원책을 보면 거기 다 있어. 강의 나중에 볼 때는 봐도 되고. 일단 지금은 그게 아니야. 지금 이제 프린트 한 장만 보고 하는 거야. 됐지, 사발. 이 내용이 뭐냐면 이런 거지. 자, 지금 여기 지금 x랑 y가 이렇게 보이는데 딱 봤을 때 x랑 y 중에 어느 게 분자간 인력이 센지를 딱 보면 알 수 있지, 그지? 어느 게 세? y가 더 센 거야, 그지? 왜냐면 아래로 많이 내려갔으니까. 하지만 y가 분자간 인력도 크지만 분자 자체의 크기도 크기 때문에 거꾸로 이게 확 올라갔지, 그지? 그럴 때 이제 우리가 또 보면 알아야 될 게 뭐냐, 이런 거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요 지점에서 요 지점으로 갔다고 하자. 됐지? 그거지, 그지?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야 되지? 이럴 때 부피가 증가한 거야, 감소한 거야? 감소한 거야. 몇 배 감소했지? 자, 그거는 이제 정확히 알려면 여기서 지금 압력이 요렇게 가면서 3배가 됐지?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간다면 아니면 여기서 이렇게 간다면 뭔지 알지, 그지? 이상기체라면 여기서 이렇게 갈 수는 없지, 그지? 어쨌든 이상기체라면 아니면 여기서 이렇게 갔다면 압력이 3배지? 그럼 부피는 어떻게 돼야 돼? 3분의 1배로 돼야 돼. 그런데 3분의 1배가 되지 않고 여기서 이렇게 올라간 이걸 우리가 생각할 때 이걸 그냥 몰 부피라고 생각하자. 몰 부피는 1몰의 부피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이 1몰의 부피가 일정하지 않고 여기서 변했단 말이야, 그지? 몇 배로? 2배로 변했지, 그지? 그럼 총 몇 배가 되냐? 총 몇 배가? 3분의 2배가 된다. 아, 결국은 여기서 이렇게 가면서 부피는 줄었다. 몇 대 몇으로? 3대 2로 줄었지, 그지? 몇 분의 1로 줄은 거야? 몇 분의 3분의 2배 줄었지, 그지? 결국 1.5분의 1로 줄었지. 그지? 그런 거 아니야, 그지? 3분의 1이라는 게 1.5분의 1로 줄은 거잖아, 그지? 그런 말들은 우리가 이제 보고 줄었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지, 그지? 그걸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거야. 그래서 3번, 4번의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3번은 분자 인력 효과 됐지, 그지? 분자 자체 크기 효과 얘기했지, 그지? 4번은 만약에 압력이 3배가 되고 몰 부피가 2배가 되면 부피는 3분의 2배가 된다는 얘기를 지금 내가 얘기했지. 그거야. 뭔지 알겠지, 그지? 그러니까 내가 왜 이렇게 구성을 이렇게 했는지 알겠지? 너네 이거 구성하느라고 되게 오래 걸렸어. 생각을 정리하고 말을 만들고 자료를 다시 제시하고 오래 걸렸겠지. 그치? 내가 얘기했지. 너네 원래 찍기 강의 내가 고민했었잖아. 그치? 화투도 찍기 강의 할까 말까 고민했었는데 해준다고 생각을 한 게 지지난주였지. 계속 준비한 거야. 그래서 계속 준비한 거야. 화투도 너네가 꼭 봐야 된다. 화원은 뭐 더 많이 준비했죠. 사실 화원은 전에부터 준비해 놓은 게 있었는데 화투는 다시 준비하면 또 오래 해. 알았지? 그치? 잘 보고 대신 너네가 이제 이걸 딱딱 매치시켜야 돼. 알았지? 그치? 생각으로 매치시키는 거야. 그치? 자, 3번, 4번의 제 주제는 이렇게 봤다. 5번 주제로 가자. 5번 주제. 5번 주제는 뭐냐면 부분압력에 관한 얘기야. 그래서 만약에 부분압력을 결정하는 것은 기체의 몰수와 몰분율이므로 일단 몰수를 구한다. 그렇지? 그리고 몰수를 가지고 압력과 부피 곱을 나타낼 수 있다. 이거지. 무슨 말이냐면 자, 이런 게 제시가 돼 있으면 우리는 이제 딱 봐야 될 게 뭐냐면 부분압력은 특징이 있어요. P분의 NRT에서 기본적으로 다 지워지는 게 있지, 그지? 어느 게 이거 두 개가 지워지지. 그러니까 부분압력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이 바로 이런 식으로 PV를 가지고 N 몰수를 찾는다. 이런 게 나오면 무조건 너를 딱 봤을 때 P하고 V를 곱했을 때 여기가 1몰 여기도 1몰 이라는 걸 알았다, 그지? 그럼 만약에 그냥 섞으면 그냥 어떻게 하면 돼? 그냥 섞으면 2몰은 PV 이렇게 하면 되지, 그지?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그냥 끝났을 때 2몰은 PV라고 하면 PV인데 V가 2리터가 되니까 압력은 1atm 이렇게 가면 되지. 근데 만약에 여기서 콕을 열었어. 이 콕을 열면 어떻게 돼? 전체 부피가 5리터로 바뀌지. 얘가 5리터로 바뀌면 여기 압력은 얼마로 바뀌어? 5분의 2니까 0.4 atm으로 바뀐다. 이거지, 그지?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있어 또. 이럴 때 만약에 반응을 했다. 그래서 달라졌지. 그럼 이제 뭘 써라? 반응식을 써라. 초기에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어, 그지? 그건 이제 처음에 공부할 때는. 근데 지금 이제
보고 즐겨. 이거 막 적으면 안 돼, 그지? 보고 이렇게 즐기는 거. 아, 이랬구나. 라고 하면 되지. 여기가 1이야, 그지? 여기 둘 중에 누가 다 반응해? H2 다 반응하지, 그지? 여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0.5, 여기는 0.5가 남아. 여기는 플러스 1이지, 그지? 1이 남아. 전체 3은, 1.5는 PV가 돼야지, 그지? 1.5는 PV가 돼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콕 B를 열지 않았다면, 여기는 얼마가 되고, 2리터가 되지. 그럼 P는 얼마가 되고, 0.75 ATM이 되고, 그 중에서 O2가 차지하는 건 얼마고? 그 중에 3분의 1이지, 그지? 그러니까 0.25가 되고, 그 다음에 H2 수증기가 차지하는 건 0.5가 된다. 이렇게 하지, 그지? 근데 이런 문제는 변수가 많단 말이야. 요즘 애들이 화투를 싫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너무 변수가 많지. 근데 그런 변수들은 사고력이야. 화투가 사고력이 가장 짱이지. 근데 봤을 때 봐봐. 어떤 변수가 있을 수 있냐면 첫 번째 변수는 아까처럼 콕을 열었다라는 변수가 있을 수 있지, 그지? 그럼 얘가 얼마로 바뀌어? 5리터로 바뀌지. 그럼 얘도 바뀌지. 얘는 얼마로 바뀌어? 0.3으로 바뀌고 쟤는 0.1, 0.2로 바뀌지. 또 하나의 변수가 더 있지. 그렇지. 여기 보면 여기 H2인데 H2가 지금 내가 누구라고 생각해? 기체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풀고 있는 거지. 이게 만약에 기체가 아니라 물이라고 하면 바뀌었지, 그지? 이번에 누가 지워져? 얘가 지워지고 여기가 0.5로 된다. 이렇게 가야지. 그럼 다 숫자가 바뀌지, 그지? 이런 식이 되겠지. 그러니까 부분압력이라는 건 사실은 부분압력의 법칙은 어려운 게 없어. 부분압력 법칙 누가 했지? 돌턴이야, 돌턴. 그러니까 어려운 게 없단 말이야, 그지? 근데 하지만 부분압력 법칙으로부터 여러 가지 이제 이런 상황의 변화가 생기지. 그거만 잘 읽으면, 그러니까 문제를 못 읽으면 틀리는 거야. 됐지, 그지? 그래서 그거만 잘 보면 된다. 5번은 이렇게 요 정도만. 아마 초기에 그 부분압력 법칙 때문에 애들 고생하는 친구들 좀 있었는데 그런 친구들은 대부분 또 화투를 포기했어요. 그래서 이제 부분압력 법칙 때문에 헤매는 거는 사실은 화투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 화투의 문제가 아니거든. 사고를 이렇게 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이 부분 중에 하나거든. 나중에 대학 가면 모든 이공계는 이 정도 개념은 당연히 쓰지. 되게 중요한 거야, 그죠? 그래서 지금 우리 화투 공부하는 친구들은 일단 니네가 대학 가서 학점이 좋을 거다라는 걸 예상할 수 있어. 아 진짜로. 화투 안 하는 애들보다는 화투를 하는 애들이 대학 갈 때의 학점은 훨씬 좋아. 그건 당연한 거야. 기본 사고력이기 때문에. 그리고 다른 애들이 만회를 못해. 화투를 안 하고는 만회를 못해, 다른 애들. 지금 화원만 가지고는 대학 가서 굉장히 따라하기가 어렵단 말이야. 우리 대학 가는 게 중요하지만 가서도 중요하잖아. 너네 다 갈 거니까. 그잖아. 너네 다 좋은 학교 갈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갈 거라고 생각하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지? 갑자기 기분이 좋아지지? 자, 6번째부터 9번째까지 또 가자. 자, 요거는 뭐냐면 또 이 말은 지금 글씨가 잘 안 보여도 상관없어. 그지? 니네 프린트 보면 되는 거니까. 내가 지금 얘기해 줄 얘기만 잠깐 하는 거야. 증기압력에 관한 얘기, 그 다음에 크로마토그래피에 관한 얘기, 그 다음에 그 용해곡선에 관한 얘기와 기체용해도에 관한 얘기. 딱 4가지 얘기를 이제 하겠다는 얘기지. 됐지, 그지? 자, 하나씩 또 보여줄게. 다 봐봐. 보고 잘 정리하자. 6번이야. 6번은 이제 증기압력에 관한 얘기지. 이거 쉬울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다, 이거는. 그지? 근데 쉽게 나올 때는 어떤 경우냐, 딱 보고 이제 비교하는 경우. 지금 그림을 딱 보면 너네가, 여기 있는 액체, 보통 이게 액체랑 용액이란 말이 좀 달라, 그지? 물론 이제 포함 관계인데, 액체랑 용액 중에는 액체가 큰 개념이야, 그지? 용액은 액체에 포함되는 거야. 이게 만약에 액체라고 해서 보통 순수물질 액체라고 많이 하니까, 지금 여기서는 뭐가 다를 수 있냐면 액체의 종류가 다를 수 있지, 그지? 그러니까 어느 게 증기압력이 제일 커? 지금 A가 제일 크지? 그리고 누가 제일 작아? B가 제일 작지, 그지? 그러니까 증기압력의 크기 순서를 봤을 때는 A가 제일 크고, 그 다음에 B가 제일 작다라는 걸 알 수 있지, 그지? 왜냐면 A와 C의 차이를 보면 아니까. 근데 이럴 때 내가 이제 만약에 이렇게 할 수도 있지. 여기 액체라는 게 물에다가 어떤 용질, 비휘발성 용질 X를 용해시킨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야, 그지? 용액도 액체니까. 그럼 이런 경우에 이제 농도를 비교할 수가 있지. 했지, 그지? 이런 경우에 이제 농도 누가 제일 큰 거야? B의 농도가 제일 크다. 그지? 액체 B의 농도가 가장 크기 때문에 증기압력이 제일 작다. 이렇게 할 수 있지, 그지? 간단하게 잠깐 정리해 주는 게 이런 거야. 증기압력이라고 했을 때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이 3가지가 있다, 그지? 첫 번째, 뭐가 있을까? 종류. 그 다음 역시 두 번째 뭐가 있지? 온도. 그리고 뭐가 있어?
농도 이렇게 세 가지가 이렇게 있다. 이렇게 보는 거지. 그래서 세 가지가 이렇게 영향을 주는 게 있고 영향을 안 주는 대표적인 예가 두 가지가 있어요. 뭐가 있더라? 외부 압력. 또? 그렇지, 양. 액체의 양은 관계없다. 여기 있지, 그지? 그래서 그 정도만 잠깐 보고 넘어가면 되겠다. 6번은 그 정도고 물론 이제 어려운 문제라는 게 뭐냐면 어려운 문제는 저 6번을 가지고 증발 속도, 응축 속도를 가지고 장난을 치면 이제 어려운 문제가 될 수도 있다. 무슨 말인지 알지, 그지? 자, 그다음에 7번째. 7번째는 크로마토그래피인데 여기 이제 중요한 말이 딱 거기 써 있는 말이 그런 게 중요해. 이동상과 인력이 커서 많이 이동하는 성분은 이동상과 인력이 많이 이동하지, 그지? 성분은 이동상이 만약에 물인 경우에, 그러니까 그럴 때 이동상이 뭔지를 봐야지. 이동상이 물인 경우에는 C가 가장 뭐야? 극성이 크다. 이런 말을 할 수 있다, 그지? 근데 만약에 이동상이 물이 아니라 디에틸에테르 같은 경우에 디에틸에테르는 원래 극성 분자지만 무극성이 굉장히 크지. 그럴 때는 C가 뭐다? 극성이 가장 작다. 그 표현이 원래 맞는 말이야. 무극성이 가장 크다. 요거보다는 극성이 가장 작다. 그러니까 원래 사실 무극성이라는 것보다는 극성이 크다, 극성이 작다. 이런 개념이 더 좋은 말이지. 알았지, 그지? 그래서 그런 말을 거기다 써놓은 거야. 그래서 극성이 작은 물질이다. 이렇게 써놨지, 그지? 그 다음에 8번째. 자, 8번째 용해도 곡선. 이 용해도 곡선을 보면 용해도 곡선은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이런 거야. 용해도 곡선 딱 봤을 때 일단 여기 있는 거 중에서 가장 농도가 큰 건 뭐다? 가장 농도가 큰 건 A다, 그지? 그리고 석출량을 계산할 줄 알아야지, 그지? 석출량은 내가 뭐라냐 이렇게 하는 거야. 만약에 이 A 상태를 C 상태로 만들었을 때라고 하면 여기서는 용해도의 감소가 얼마냐면 80이 감소하지, 그지? 언제? 용액이 얼마일 때? 그렇지. 이 80은 용액이 220g일 때 80이 석출량 이렇게 가야지. 됐지, 그지? 거꾸로 이렇게 거꾸로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지. 됐지, 그지? 이렇게 올라가면 80이 더 녹는다는 얘기지, 이번에는. 됐지, 그지? 용액이 얼마일 때? 140. 그렇지. 용액이 140일 때. 요거만 알아도 문제 다 푸는 거야. 뭔지 알지?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내가 항상 여기서 얘기할 때 그 포인트가 있었지. 용해도 120이야. 무슨 말이지? 용매 100, 용질 120, 용액 220. 이게 포인트지, 그지? 그거만 알고 있으면 화투에 역시 이런 내용들도 금방 갈 수 있다, 그지? 그래서 8번째 얘기는 요 정도 얘기만 보자. 자, 짧게 갈 거야. 포인트들만 자 보고 이제 9번째. 자, 9번째다, 그지? 이 9번째가 시험에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은 또 역시. 너네가 이제 딱 봤을 때 지금 여기 써 있는 말들 딱 보잖아. 싹 보면 지금 내가 40개를 넣었다 그랬지? 차 한번 봐봐.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렇지. 파란색과 까만색이 있지, 그지? 파란색이 뭘 것 같아? 시험에 나올 확률이 더 높다라는 거야. 장난 아니지, 그지? 그래서 그 파란색이 딱 20개가 있어. 알았지, 그지? 잘 보고. 화투는 내가 여기 짧게 정리해 주지만 짧게 정리해놓은 주제들을 너네가 잘 보라는 얘기야. 내가 이거 고등학교 때 화학2 우리 때는 화학밖에 없었지만 화학 1, 2가 없었는데 화학을 어떤 친구가 화학을 4점을 맞는 친구가 있었어. 20점 만점에. 옛날에 20점 만점에 4점을 맞는 친구가 있었어. 그래서 내가 시험 보기 한 지금처럼 시험 보기 한 1주 좀 더, 한 2주 정도? 한 10며칠 남았을 때야. 그때 내가 3가지를 정리해줬어. 걔가 화학을 그래서 걔가 18점인가 맞았거든? 장학금 받았어. 옛날에는 선지원 후시험이었거든. 그러니까 지원을 하고 시험을 보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는 화학을 4점 맞을 걸 생각하고 점수를 계산하고 지원을 했을 거 아니야. 근데 화학을 18점 맞으니까 다른 학교를 갈 수는 없지. 옛날에는 선지원이었으니까. 대신 장학금을 받더라고. 알았지, 그지? 그런 사람이야. 알았지? 알았지? 그래서 그걸 너가 이제 딱 보면, 아, 저렇게 할 수도 있구나라는 거야. 그만큼 이제 화학은 이제 어느 정도 내용만 알잖아? 근데 점수가 안 나올 수 있지. 내용을 알아 점수 안 나올 수 있지. 근데 그걸 싹싹 집어주잖아? 점수가 나오게 할 수 있어. 근데 말이 무슨 말인지는 알아야 돼. 내 수업을 전혀 안 듣고 있다가 내가 말하면 무슨 말인지 모르지. 니네는 알잖아, 무슨 말인지. 무슨 말인지 알지. 그게 되게 중요한 거야.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아는 게 중요해. 이것도 마찬가지야. 기체형에도 내가 시험에 나온다 항상 얘기한단 말이야, 그지? 근데 그럴 때 이제 기본 포인트는 이거지. 온도가 높아지니까 용해도가 감소한다. 무슨 반응?
발열 반응이다. 그지? 그러니까 이걸 보고 이제 발열 반응 하나 잡으면 끝나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보면 알 수 있는 게 압력이 증가하면 질량이 이렇게 증가한다. 물론 지금 이 그래프는 약간 좋지 않은 그래프야, 사실은. 왜 그럴까? 왜냐면 용해도가 작은 기체 출발해야 돼. 여기 사실 이게 뭐 이렇게 그래도 상관없어, 사실은. 근데 왜냐면 용해도가 작다는 건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게 좋지. 됐지? 용해도가 작은 기체가 이렇게 정비례하는 거야. 알았지, 그지? 뭐 크게 여기서는 물론 이게 용해도라는 기준이 얼마인지가 없으니까 뭐 틀렸다고 하긴 좀 그렇지만 용해도가 작은 기체는 압력과 정비례한다. 됐지, 그지? 하지만 부피는 일정하다. 이거지, 그지? 그럴 때 되게 중요한 거 중에 하나는 이 압력이 무슨 압력이라고? 부분 압력이라고. 그러니까 이 부분 압력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부분 압력 문제는 수능에서는 부분 압력을 어렵게 내기는 상당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수능에서 부분 압력의 개념을 쓸 만한 건 뭐냐면 공기지, 공기. 공기를 쓸 가능성이 가장 크다. 그래서 요거 봤을 때 공기에 관한 얘기가 나왔을 때 우리는 기본적으로 질소 대 산소의 부분 압력의 비가 4대 1이라는 건 알고 있어야 된다. 가끔 이제 화학 1을 안 하고 화학 2만 하는 친구들이 이런 걸 모르는 경우가 있더라고. 그런 거 너네가 이제 기본적으로 알고 간다, 그지? 많이 봤으니까 알 거야, 그지? 그래서 9번은 시험에 나올 확률이 상당히 높고 어렵게 나올 수도 있으나 최근 경향을 봤을 때는 어렵게 나올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죠? 그래서 지금 6번부터 9번까지 4개의 주제를 한 번 더 얘기했어, 이제. 자, 그럼 그 다음 주제로 간다. 10번은 농도야. 11번부터 이제 우리 그 묽은 용액에 관한 얘기가 나오겠지, 그지? 그래서 이제 이런 게 딱 있는데 일단 농도는 무조건 나오는 거 알지, 그지? 농도 무조건 나온다, 그지? 근데 농도는 무조건 나오지만 농도 문제가 이 묽은 용액에 연결돼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 그지? 그래서 어제든지 어떤 친구가 저는 농도만 못 풀겠어요 그러는데 농도를 안 하면 안 되는 농도를 안 하면 안 돼. 화투에 농도를 안 하면 농도 문제와 묽은 용액 문제까지 해서 2문제에서 3문제가 날아가는 수가 있어. 됐지, 그지? 왜냐면 증기압력 내림도 농도를 가지고 내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래서 농도는 반드시 알아야 된다. 잠깐 보면 뭐 간단한 건데 사실은 농도는 내가 얘기할 때 뭐라고 하냐면 일단은 정의를 외워라. 됐지, 그지? 퍼센트의 정의는 뭐야? 액 100g에 용질의 그람수야. 용해의 정의는 매 100g에 용질의 그람수지. 그리고 몰농도의 정의는 용, 액 1리터의 용질의 몰수지. 몰랄 농도는 용, 매 1kg의 용질의 몰수지. 그러니까 애들이 이쪽 앞에만 가지고 갔을 때는 사실은 액매니까 쉬운데 뒤에 게 그람 몰몰 그러니까 애들이 헷갈려 하더라고. 근데 지금은 이제 딱 보면 알지. 몰 농도는 몰수야. 몰랄 농도는 몰수야. 뭐 헷갈리 이게? 헷갈리지가 않잖아, 그지? 헷갈리면 안 되는 거야, 이거는. 딱 보면 퍼센트는 그람수지. 용해도도 그람수지. 몰 농도는 몰수야. 몰랄 농도는 몰수지. 아, 진짜. 딱 보면 안 돼. 딱 보면 금방 안다. 그래서 항상 얘기하지만 정의. 됐지, 그지? 그 다음에 이제 뭘 세워라? 비례식. 이런 식으로 간 친구들은 나중에 대학 가서도 되게 쉽게 할 거야. 왜냐면 이건 까먹기가 어렵거든. 정의와 비례식은 까먹기가 어려운 거야. 나머지 이제 우리 공식 이런 거 다 까먹으니까 그럼 별로 좋지 않고 정의와 비례식 포인트다. 그래서 거기 내가 써놓은 말을 보면 10번째. 퍼센트는 얘기한 것처럼 그람수 쭉 이렇게 써놨다. 그지? 그리고 정의를 외우고 비례식을 한다. 그러니까 10번이 물론 중요하긴 한데 10번을 중요하긴 하지만 사실은 시험 문제는 11, 12번 이런 식으로 바꿔서 나와, 농도로. 알지, 그지? 그러니까 요즘은 이제 농도 그냥 환산하는 것도 물론 내긴 내지만 그런 식으로 바꿔서 나오는 게 중요하다. 그럼 11번. 자, 11번은 뭐냐면 바로 증기압력에 관한 얘기가 나온다. 그죠? 증기압력 문제가 나왔을 때 증기압력 문제가 그냥 나오지 않고 바로 이런 식으로 농도에 관한 얘기를 가지고 나오는데 딱 봤을 때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게 이거지. 증기압력 문제 조심할 게 지금 A와 B가 이렇게 있어요. 이럴 때 그냥 이렇게 놓고 물어봤을 때 A랑 B 중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 A랑 어느 게 증발이 잘 돼? A가 증발이 잘 되지, 그지? A가 증발이 잘 되니까 A가 증발해서 올라가. B는 어떻게? B는 증발이 잘 안 되니까 B는 증발 속도도 작지, 그지? 상대적으로 증발 속도는 차이가 나지만 응축 속도는 어느 게 더 빨라? 같아요. 증발 속도는 차이가 나지만 응축 속도는 같아요. 왜냐면 응축 속도는 얘 용액의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여기 외부의 조건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렇지. 결국 여기는 증발이 더 빠르니까 이렇게 감소한다면 응축이 더 빠르게 얘는 이렇게 증가한단 말이야. 언제까지? 그렇지. 포인트는 그거지. 포인트는 뭐냐면
몰랄 농도가 같아질 때까지. 이게 포인트야. 몰랄 농도가 같아질 때까지가 포인트야. 됐지, 그지? 그건 너네가 봤네. 그러니까 몰랄 농도가 같아질 때까지. 그러니까 여기 지금 보면 지금 여기가 용액의 양이 물론 용액이라고 했기 때문에 사실은 용매의 양이 같은 건 아니야, 그지? 용액의 양이 같은 거지, 그지? 근데 어쨌든 용질의 양이 약 이쪽이 2배지, 그지? 그렇다면 결국 나중에 이 전체 용액의 양을 봤을 때도 이쪽이 2배가 거의 될 거야. 그래 말이 맞지, 그지? 그러니까 용매가 물론 2배가 되겠지만 용질이 2배면 용매가 2배란 얘기지. 몰랄 농도라는 건 매분해지기 때문에 지금 얘기한 것처럼 질이 2배면 매도 2배가 된다, 이거지. 거기 포인트야, 그지?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됐지, 그지? 그 정도의 개념. 거기다 써놓은 말을 보면 그래서 증기압력에 관한 얘기, 몰랄 내림 상태 이런 관계가 있고, 그러면 이런 해석, 몰랄 농도가 같다라는 걸 너네가 꼭 기억해야 돼. 약간 적을 말이 있다면 그런 거. 나머지 이거 공식에 관한 게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공식을 써놨는데, 공식을 쓸 때는 거기 쓴 것처럼 증기압력에 관한 공식, 증기압 내림에 관한 공식, 이건 외워야지, 그지? 내림은 상수에다가 몰랄 농도를 곱한다. 물론 n배가 들어갈 수 있으나 n배는 전해지는 경우를 얘기하는 거야, 그지? 여기 보면 알겠지만 똑같이 NaCl 가지고 물어보는 거는 많이 있어도 NaCl가 포도당 수용 이런 건 안 물어봐 잘. 그렇게 보면 되고 마찬가지로 지금 내리면 되게 중요한 거 중에 용, 매, 증기압력에다가 용, 질의 몰 분율을 곱한다. 요 정도는 외워둔다. 그지? 아무래도 이제 왜 이렇게 자꾸 요 부분을 강조하냐면 역시 어렵게 나온다면 한 문제, 두 문제가 어렵게 나오는데 그 어려운 문제의 대표적인 예 중에 증기압력이 들어갈 확률이 굉장히 크지. 증기압력은 변별력이 굉장히 크단 말이야. 그지? 그런 걸 하나 좀 본다. 됐지, 그지? 자, 그럼 넘어간다. 12번째. 12번째는 끓는 점에 관한 얘기인데, 자, 이것도 마찬가지. 공식으로 쓰면 끓는 점 오름이나 어느 점 내리면 공식이 단순해. 자, 이렇게 쓴다. 끓는 점 오름이라고 하면 끓는 점 오름 상수에다가 몰랄 농도 역시 또 n배가 들어간다. 중요한 말은 딱 보면 너는 이제 알 수 있는 게 A랑 B는 이렇게 있지. 그럼 A와 B의 지금 끓는 점 오름은 어느 게 더 커? A가 더 크지. 그럴 때 만약에 용매가 같을 때, 그럼 둘 중에 용질의 양이 어느 게 더 많은 거야? A가 더 많은 거지, 그지? 그럼 이제 물어보는 말 중에 이런 식으로 CG점에서 물어봤을 때 얘네 두 개 이렇게 있지. 둘 중에 어느 게 증기압력이 커? 그럴 때는 B가 끓고 있지만 A는 못 끓었지. 그러니까 증기압력 B가 더 크지. 여기에서는 어느 게 증기압력이 커? 이건 같지, 그지? 둘 다 끓고 있을 땐 증기압력이 같다. 그러니까 증기압력과 끓는 점을 연관시켜서 물어보는 문제가 대표적 예상이 될 수 있는 거야. 거기도 지금 써놓은 말을 보면 그냥 이렇게 끓는 점 오름이나 어느 점 내림만 써놨지만 너네가 이제 확장해서 그런 걸 볼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사실 이제 어느 정도 공부를 했으면 끓는 점 오름 상수 정도는 외우고 있는 게 좋지. 얼마야? 0.5이다. 이 정도 이제 외우고 있는 게 좋다. 됐지, 그지? 자, 그런 거 하나 얘기했고, 13번째까지 다 얘기하면, 자, 1단원이 끝나. 됐지, 그지? 자, 1단원의 제일 마지막 얘기는 3T 현상에 관한 얘기가 나온다, 그지? 3T 현상은 파이는 CRT다, 이렇게 해서 푼다. 파이는 CRT다, 이렇게 해서 푸는데, 역시 이제 중요한 게 지금 그림을 딱 보면 알 수 있는 게 여기가 요 H를 가지고 물어봤단 말이야, 그지? 요 H가 뭘 의미하는 거야? 이게 삼투압이야. 이 높이 H를 삼투압 파이라고 하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삼투압이라는 건 결국 이제 이 두 개의 농도 차에 의해서 밀려 올라오는 높이를 삼투압이라고 한다. 결국은 여기서 봤을 때 여기서 삼투압이 커 라는 말은 저 그림에서 이제 H가 많이 올라왔어 이런 말이 되겠지, 그지? 그러면 그게 뭐냐면 농도가 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지. 농도 차가 큰 거지, 그지? 근데 나머지는 일정하다 이렇게 가야 된다. 만약에 삼투압을 구해라 그러면 여기다 대입을 해서 구하면 되지. 여기 얼마 대입하라고? 그렇지. 0.08을 대입해서 구한다. 이렇게 하면 되지. 그지? 그래서 거기 얘기한 것처럼 삼투압의 식 정도는 너네가 알아두는 게 좋다. 삼투압의 값을 계산하는 걸 물어볼 수도 있어. 맞지? 그지? 그거까지 너네가 이제 확인하면 된다. 자, 여기까지가 1단원이야. 됐지? 그지? 자, 13개의 주제를 가지고 얘기했는데 이렇게 보면 별로 많은 것 같진 않아. 그렇지? 그지? 다시 한번 너네가 확인하고 그 중에 자기가 자신 없는 주제 있지? 나중에 너네가 거기서 자신 없는 주제들을 다시 한번 체크를 해서 그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하라고. 그래서 주제를 던져주는 거야. 알았지, 그지? 자, 그러면 몇 개만 더 볼게요. 14번째입니다.
자, 14번째부터 18번째까지만 먼저 볼 텐데 요거는 2단원 주제들. 아무래도 1단원 주제 내가 설명할 것들이 좀 있는데 2단원 주제는 설명할 게 별로 없어. 그냥 이렇게 탁탁탁 얘기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 그래서 14번부터 18번까지 같이 한번 뭐가 있는지만 잠깐 빨리빨리 보면서 가자. 자, 14번 주제야. 거기 써놓은 말을 보면 음극선 실험은 마이너스의 극성 그리고 질량의 존재, 직진성 이런 걸 알 수 있다. 그리고 알파 입자 산란 실험은 핵의 질량 집중 그리고 나머지 빈 공간임을 알 수 있다. 이런 것들. 그러니까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몇 개고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몇 개인지를 알아야 되지.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몇 개? 세 개야.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몇 개야? 두 개지. 두 개. 그지? 두 개를 알 수 있다. 그거 두 가지로 정확히 보면 되고 15번째. 자, 이거 나오면 이제 알아야 될 게 있지. 일단 먼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이렇게 나왔을 때 얘네 두 개를 봤을 때 뭘 잡아라? 평균 원자량을 잡아라. 이게 잡히면 그 다음에 뭐가 나오지? 평균 분자량이 나오지. 평균 분자량은 N2를 물어볼 수도 있지만 이렇게 N2를 물어볼 수도 있지, 그지? 근데 이렇게 물어보면 NO를 물어볼 수도 있지, 그지? 근데 되게 중요한 게 또 NO의 종류를 물어볼 수 있지? 그런 걸 잘 봐라. 그래서 봐야 될 게 뭔지 잠깐 얘기해주면 동위원소가 나오면 평균 원자량을 봐라. 질소의 평균 원자량은 얼마야? 14.6이다. 그지? 그렇다면 질소의 평균 원자량은 얼마야? 2배 하면 되는 거야, 그냥. 왜냐면 N에서 N2로 갈 때는 N에서 N2로 갈 때 그냥 2배 하면 된다. 그지? 하지만 NO가 갈 때는 2배로 할 수 없지. 그지? 이럴 때는 존재하는 비율을 써서 확률을 구한다. 당연한 얘기인데 여기서 NO라고 했을 때 NO가 만들어질 수 있는 건 이렇게 30, 31, 31, 32지. 어느 게 제일 많을 수밖에 없어? 31이 제일 많을 수밖에 없지. 자, 그런 게 있다. 그래서 동위원소는 이렇게 본다. 16번째. 16번째는 그림을 볼 줄 알아야 되는데 먼저 이제 위에 있는 그림을 딱 보면 이런 걸 딱 보고 그냥 바로 알아야 돼. 자, 요게 있다. 됐지, 그지? 저 그림에 딱 봤을 때 저 B는 자외선이야, 가시광선이야? 자외선임을 알 수 있지, 그지? 자외선 중에 에너지가 몇 번째로 작은 거야? 두 번째로 작은 거지, 그지? 자외선 중에 에너지가 제일 작은 게 누구냐면 A다, 그지? 진동수가 가장 작지, 그지? 그래서 요게 N은 2에서 1이지. 그럼 얘는 뭐야? 3에서 1이다, 그지? 얘는 뭐지? 무한대에서 1이지. 누구랑 같다? 수소의 이온 에너지와 크기가 같다. 이 값을 우리가 대충 알지. 얼마야? 1310이다라는 걸 안다, 그지? 그래서 131이라는 걸 알지, 그지? 대충 볼 수 있지, 그지? 그리고 만약에 내가 요걸 물어보면 요거는 뭐지? 가시광선 중에서 에너지가 가장 크다. 조심할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이제 여기 보면 이런 걸 진동수를 줬단 말이야, 그지? 이걸 이렇게 지워도 알아야 돼. 근데 뭐라 하냐면 여기 간격이 크지? 간격이 큰 쪽에 에너지가 큰 쪽이야, 작은 쪽이야? 작은 쪽이지, 그지? 간격이 좁은 쪽에 에너지가 크다. 셀 때는 저 에너지가 작은 것부터 센다. 됐지, 그지? 그게 이제 되게 중요하고. 이 16번째 요것도 굉장히 중요해. 아주 잘 나오는, 그지? 대표적인. 요건 요 정도 이제 많이 극복을 했을 거야, 이런 건 다 이제. 그 다음에 17번째. 자, 오비탈 문제도 이제 뭐 어렵지 않게 나오는데 사실 요 문제, 오비탈 문제가 예전에는 이제 어렵게 나왔었는데 요즘은 애들이 웬만하면 다 알기 때문에 오비탈 문제를 가지고 주기율로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 자, 그림을 딱 봤을 때 A가 누구다? 탄소지. 자, 알아야 될 걸 볼까? 알아야 될 거. 첫 번째 딱 보자마자 누군지 알아야 돼, 그지? 그런데 물어보는 게 뭐냐면 주기를 물어볼 수 있다, 그지? 또 족을 물어볼 수 있지, 그지? 또 최외곽 전자를 물어보지. 또 홀전자를 물어보지. 또 오비탈 수를 물어본다. 이게 가장 기본이야, 그지? 됐지, 그지? 그러니까 제 위에 있는 A는 주기는 2주기, 족은 14족, 최각전자는 4개야, 홀전자는 2개지, 오비탈은 4개지, 이렇게. 바닥에 들 때냐? 바닥이지. 지금 여기 A, B, C, D는 이온이니까 이건 빼고 A, B, C 중에 들뜬 상태는 몇 개?
한 개지, 그지? 여기 같은 원소가 있는 것 같은데? 같은 원소가 있는 것 같아. C하고 D는 같은 원소지. 왜냐하면 D는 이온이니까. 전자를 얻어도 원소의 종류는 같아. 그 원소가 이온이 됐을 뿐이니까, 그지? 종류를 얘기할 때는 양성자만 보는 거 아니야. 종류는 전자가 결정하지 않아, 그지? 종류는 양성자만 결정한다. 됐지, 그지? 그런 걸 볼 줄 알면 되고. 18번째. 자, 원자 반지름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주기율인데, 18번째 주제는 너네 보면 이렇게 원자 반지름이 이렇게 쭉 이렇게 있다. 자, 이렇게 원자 반지름이 딱 있을 때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원자 반지름을 결정하는 요소가 있지? 원자 반지름을 결정하는 요소가 있다. 그래서 이거 얘기할 때 제일 처음에 제일 중요한 게 뭐지? 주기다, 주기. 그 다음에 뭐지? 핵전하량, 핵전하량. 그 다음에 전자수가 있다, 전자수. 이렇게 세 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비교를 한다. 됐지, 그지?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원자 반지름을 봤을 때 원자 반지름이 제일 큰 거, 최대와 최소를 같은 주기에서 볼 수 있지, 그지? 최대가 누구야? 1쪽. 최소가 누구야? 17쪽이다, 17쪽. 18쪽은 아니고 17쪽이 된다, 그지? 요즘 많이 나오는 표현 중에 너네가 배울 때는, 우리 보통 옛날에 우리 7차의 초기에는 이 핵전하량을 배웠는데 요즘 요걸 이제 바꿔서 유효 핵전하라는 표현으로 많이 쓰는데 이건 이제 대학교 책에 다 이렇게 나와, 원래 사실은. 유효 핵전하라는 말이 이거 어려운 말은 아니고 핵전하량이 커. 그럼 반지름이 커, 작아? 작아요. 작지. 마찬가지로 유효 핵전하가 커. 그러면 유효되는 핵전하가 큰 거니까 그만큼 플러스가 많은 거지. 네. 같은 표현이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봤을 때 똑같이 이렇게 하면 반지름은 커야 돼, 작아야 돼? 작아야 되는 거야. 됐지, 그지? 그러니까 이런 걸 너네가 이제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왜 이걸 얘기하냐면 요즘 이 전자수에 관한 얘기보다도 이것도 이제 유효 핵전하로 전자수가 많아. 전자가 많이 뭉쳐 있잖아. 전자사에 반발때 밀려나지. 그만큼 유효 핵전하는 작아지는 거야. 밀려나는 거니까 밖으로. 전자가 가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 앞에 있는 전자가 뒤에 있는 전자를 가리면 유효 핵전하는 작아지지. 앞쪽에 전자가 뒤에 있는 전자를 가려. 그럼 유효 핵전은 작아지지. 그럼 전자는 멀리 가기가 쉽지. 핵에서부터. 그런 걸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거니까 혹시 너네가 문제 중에 유효 핵전하라는 표현이 만약에 나오잖아. 나오면 쉽게 생각하면 되는 거야. 핵 전하량의 핵이 플러스지. 그럼 플러스 전하가 크지. 네. 그럼 작아지지. 네. 마찬가지로 유효 핵 전하가 크지. 그럼 작아지지.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지? 간단하게 생각해라. 그러니까 18번째는 요 정도의 얘기를 가지고 구성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지. 그지? 그 다음 페이지의 19번째부터 여기는 뭐 이렇게 어렵진 않은데 그 얘기는 요 다음 강의에 잠깐 또 쉬었다가 다음 두 번째 강의에서 이어서 할 거야. 그러니까 첫 번째 1부는 요렇게. 알았지? 그지? 잠깐 쉬었다가 두 번째 강의를 하자.